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4주차 노인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개념,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인 운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좀 학습해 보고요. 그리고 운동의 분류와 특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 운동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노인들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엇을 성취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률적으로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이 이러한 공통적인 목표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운동이 인체 조직과 그 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지연시키고 또 질병에 대한 내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자, 운동은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웰빙을 통한 삶,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노인 운동의 효과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 먼저 운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면요. 어,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부분 다시 한번 저 한번 복습해 보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운동은 심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신체 움직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개념적 용어들, 이러한 모두 피지컬, 엑서사이즈, 워크아웃, 무브먼트, 모션, 스포츠 등이 모두 운동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노인 운동과 관련된 개념들이 현장에서는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을 이해시키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 운동학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면요. 신체 활동, 비활동, 건강, 웰빙, 웰리스, 스포츠, 어,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부해 봤는데요. 신체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골격근에 의한 신체 움직임,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신체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격근이 수축에 의해 생성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신체 움직임, 전반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신체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활동이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수행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신체 활동, 어,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좌식 생활 방식도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거는 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웰빙, 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입니다. 웰리스,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했죠. 자, 스포츠,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경쟁적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제가 했던 스포츠 중에서 뉴 스포츠인데요. 한궁이라고 있습니다. 다트와 조금 비슷한데요.
지금 한참 그 노인체육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집중력에도 향상되고, 그리고 체력 향상에도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그 선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크 골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파크 골프. 파크 골프도 좋은 그 체육으로, 그 노인 체육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입니다. 자, 운동의 긍정적 역할을 또 알아보면요. 긍정적 역할은 뭐 많죠. 많지만 일단 첫 번째로 건강 증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증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 행복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생리학적 적응에 원활하게 해주고요. 비만과 혈액 변인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암 예방 및 생존율도 증진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신체의 기능적 능력이 향상되고요. 인지적 능력 향상, 그리고 의료 비용 절감 등을 운동의 긍정적 역할로 보았습니다. 부정적 역할로는요, 근골격계가 손상될 수 있고요.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할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노인체육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한 운동은요. 그리고 체온 및 수분 조절 장애가 올 수 있는데, 너무 더운 날 그 땡볕에서 만약에 파크 골프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체온 조절 및 수분 조절에 장애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혈당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운동 중독, 운동을 피로하고 그럴 때는 좀 쉬는 부분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시고 그냥 하는 경우에는 운동 중독에 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미치는 다양한 운동의 효과는 굉장히 많은데요. 노화 현상은 신체 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감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변화들은요, 노인들의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생활 기능의 자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노화 과정을 위해 장기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고 있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노화와 관련된 사망률을 낮추고요. 심장병, 고혈압, 비만, 그리고 대사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과 심리적 건강 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질적인 삶과 전반적인 웰빙의 향상, 그리고 우울증 감소, 그리고 치매,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능 외에도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켜 노년기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요, 유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가벼운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이 같이 병행돼야지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번 시간에 노인체육을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그 유연성, 근력, 그리고 유산소, 협응성, 균형,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의 효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효과가 증대되고요. 이런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의 신체적 효과에는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 기능이 다양한 변화가 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신체 활동이 저하되는 것이죠. 자, 신체 활동의 저하는 곧 신체적인 기능의 쇠퇴로 이어지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각 신체 기관의 기능을 발달시키고 생리적인 노화 현상을 지연시켜야지만 합니다. 운동은 일상생활의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낙상을 예방하는 등 노인들의 기능적 능력 및 독립적인 삶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노년기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력한 증거로는요, 조기 사망의 위험이 감소, 그리고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이 감소되고요. 당뇨병, 그리고 뇌졸중, 유방암, 고혈압, 혈장 지질 농도 위험, 메타볼릭 신드롬 위험, 대장암 위험, 유방암 위험,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고요. 체중 증가도 예방해주고요. 칼로리 섭취 감소와 함께 체중이 감소되는 부분도 예방해줍니다. 자, 신체적 효과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요. 근골격계를 보면은요. 근골격계는 우리의 신체를 지탱하고 움직임을 일으키며 인체 내부의 기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연령의 증가와 함께 근력뿐만 아니라 뼈의 질량, 반응 시간, 신경 전도율, 그리고 평형 기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근골격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노년기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골격근의 섬유수와 크기가 감소하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운동 단위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자연적으로 근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근력 감소로 연결되는데요. 근력은 20, 30대의 최고조를 이루다가 점점 감소하여 50에서 70세 사이에 약 30%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력의 감소는요, 신체 기능의 장애, 낙상의 증가, 활동성의 감소 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 모두 근육의 질량과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근력을 향상시키지만 특히 저항성 운동이 근육의 질량과 강도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항 운동을 통해 근비대로 근육량이 증가하고요. 근신경계통의 운동 적응 현상에 의해 근력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저항 운동을 통해서도 근육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저항 운동이 근력 강화 매우 유효한 방법임을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노인도 12주간 저항 운동을 통해 근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노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대로 들어올릴 수 있는 1RM 무게의 80%의 저항성 운동 후
저희 운동역학 시간에 배웠죠. 1RM에 대해서. 노인의 그 섬유의 크기와 근력이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에서 90대의 쇠약한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10주간 근력 운동을 해봤는데요. 실시한 결과 물건을 들어 올리는 능력 및 보행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저항 운동은 이렇게 근섬유의 크기뿐만 아니라 근육의 횡단 면적을 증가시켜 근육이 질량과 강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이 노인들의 신체 능력도 향상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뼈의 질량 증가. 자, 운동을 하면은요, 뼈의 질량도 증가하는데요. 뼈의 노화는 50대 이후 급격히 진행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55세 때 골양의 감소가 시작되어 70세경에는 10에서 15% 정도 감소되는데요. 이때 되면은 키가 자신의 평소 키보다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골 밀도가 이렇게 골양이 감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35세 이후 매년 1%씩 골량 감소가 진행되어 폐경 이후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뼈의 질량이 감소하고 강도가 상실되면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그리고 골관절염 등을 초래해 활동성이 저하되고 균형 감각의 감소 및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임플란트나 이런 걸 할 때도 뼈 이식이나 그런 그런 대체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돼 갖고 틀니보다도 임플란트 시술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틀니가 대세였는데 요즘은 임플란트가 비용도 많이 싸졌죠. 많이 싸졌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양이 감소되면요, 골양이 감소된 골다공증은 골절의 위험을 1.2배 이상 높이고, 노인성 골다공증의 심각성은요, 골절로 인한 사망률까지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규칙적인 근육 운동을 통해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은 뼈의 질량과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골 대사와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노인에게도 운동은 뼈 상실을 방지해주고 골 질량과 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골 손실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에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러한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은 마지막까지 움직여줘야지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일을 하시던 분께서 이런 얘기도 저는 들어봤거든요. 평소에 나이는 드셨어도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을 갑자기 앓게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줄어드니까 의욕까지도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60세도 노인이라고 치기는 좀 그렇죠. 요즘은 그래 정부에서도 정년 퇴임 시기를 조금 늦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인생을 살아나가신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자, 다음으로 심혈관계와 호흡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노화가 진행되면 심장에 지방 갈색소는 증가하고 혈관벽은 탄력성을 잃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및 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자신들 연령보다 젊은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유산소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관상 동맥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는데요. 유산소 운동은 혈관 기능 및 대사 이상을 개선시키고, 저항 운동도 관상 동맥성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노인 운동이라고 하기보다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평소에 내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스마트워치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좀 비싼 것도 있지만서도요, 중국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측정하는 데는 좋더라고요. 자기의 평소 체력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1km를 뛸 때, 가장 빠르게 뛰면은 5분 정도로 뛰면 그 다음날 후유증이 좀 오고요. 그냥 적당한 정도라면 그 다음날에 후유증이 없을 정도로 뛴다 그러면 한 7분 30초대, 7분에서 8분 정도대로 갔다가 이렇게 가볍게 뛰고, 그리고 몸이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9분대로 뛰는, 저는 그걸 딱 정해놓고 저희 지금까지 한 몇 년을 거치면서 했고, 그리고 심박수는 평소 심박수는 몇 번인지 이렇게 다 항상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혈압 같은 경우엔 120에 78 뭐 그 정도 되고, 심박수는 평상시에 심박수는 60에서 65회 정도 뛰고요. 그리고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150회, 140회에서 150회, 가볍게 뛸 때는 120회,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자신을 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스마트워터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평소 체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아령을 드는데요. 나이가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무게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한 6kg 정도의 아령으로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6kg 정도. 그게 버거우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3kg 정도, 4kg 정도, 그렇게 무리 안 되는 정도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횟수로는 저는 뭐 50개 정도는 하거든요. 전에는 100개씩 딱딱 채웠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더 무거운 걸 갖다가 한 10번 정도씩 이렇게 한번 들어주는 저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혈관계와 호흡기 다시 이야기하면요. 역시 심혈관 기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또한 1분간 심장에서 내보내지는
혈액의 양인 심박출량과 일회 박출량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최대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심박수는 감소하고 일회 박출량은 증가시키면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6개월간의 자전거 운동으로 노인의 최대 산소 섭취량은 21% 정도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활동적이고 훈련받은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심박출량은 1분간의 심장 박동수와 심장이 한번 박동할 때 분출하는 혈액량인 일회 박출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노화와 함께 유산소 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최대 심박수의 감소로 인한 심박출량의 감소와 일회 한 번의 박출량은 이것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안정시 심박수를 낮추고 심장 확장 기간을 늘려서 심박출량과 일회 박출량을 증가시키는데요.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심장에서 한 번에 많은 혈액을 분출하는 것으로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서 말초 혈관의 저항은 감소하고 혈관 탄력성을 증가시키거나 혈관 확장력을 좋아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적혈구 및 헤모글로빈의 양과 모세혈관 수도 증가되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도 증가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운동은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신체 활동에 필요한 근육 조직에 보내는 산소 운동이고 산소 이용 능력의 향상을 통해 심혈관계 계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운동은요, 호흡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전신으로 보내고 다시 이산화탄소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요. 호흡을 하면 흡입된 기체가 모두 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폐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폐 환기량이라고 합니다. 1분 동안 흡기와 호기 되는 공기의 양을 분당 환기량이라고 하는데요. 분당 환기량은 1회 호흡량과 분당 호흡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정시 환기량은 분당 6에서 7 리터 정도이고요. 정상적인 호흡은 분당 15에서 18회 정도라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폐의 여러 가지 구조적 생리적 변화가 생기고 혈액의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데요. 폐포의 탄력성 저하로 70세의 폐활량은 50세에 50%로 감소하고 호흡 근육도 약화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동안 노인의 폐는 호흡량의 증가로 호흡 기능이 향진되는데요. 분당 환기량은 증가하고 안정시 호흡은 감소, 폐용적이 증가하면서 폐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분비계의 신체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절대적 혹은 상대적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인슐린 분비 기능의 저하와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의 중요한 병인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위험 인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활동만으로 당뇨병의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고
노인의 당뇨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요. 당뇨병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 중재 효과가 청년 및 중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노인의 당뇨병 예방 및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당뇨 연구를 보면요. 6년의 추적 기간 동안 식이 조절, 운동요법, 식이 및 운동의 병합요법이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운동만으로 당뇨병의 발생이 46% 감소됨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당증 장애라고 있는데요. 내당증 장애의 주요 예측인자인 내장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복부 비만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감소시켜 당뇨병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데요. 혈당을 개선하는 효과는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모두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유산소 운동과 함께 저항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점증 저항 운동을 실시한 운동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당화 혈색소가 평균 1.2%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근육 내 글리코겐 저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항 운동을 통한 근육량의 증가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당뇨병의 고위험군에서도 대사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정상혈당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중간 단계인 내당증 장애는 운동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로 당뇨병으로 이어지기 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6주간의 저항성 운동으로 노인 남성의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공복 혈당 및 복부 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요. 제2형 당뇨병을 가진 노인이 유산소 운동을 16주간 한 결과를 당부화로 인한 혈당 상승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일들은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의 작용을 항진시켜 혈당을 낮추고 포도당 대사를 좋게 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가진 노인들이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볼 때 특히 혈중 지질 이상, 그리고 고혈압, 복부 비만 등 혈당 상승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여겨지고요. 이는 복부 비만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여성 노인이 12주간 주 3회의 걷기 운동 실시 후 허리둘레, 중성지방,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를 보였는데요. 대사증후군을 가진 75세 이상 여성 20명에게 12주간 1회 60분씩 복합운동을 실시하였더니 허리둘레 및 혈압이 또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운동이 이만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죠. 유산소 운동을 통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30.5%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운동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대사증후군의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경계의 변화를 보면요. 인간은 1천억 개 이상의 신경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경원의 총수는 감소되고 신경원의 소실과 함께 수상돌기의 수도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가 감소합니다. 각각의 신경세포들은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여 고유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전달 물질의 수치가 감소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감소되고 반사작용 및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데요. 반응 시간은 외부 환경의 자극을 감지하여 여러 정보 처리 단계를 거쳐 실제적인 반응이 일어난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노화로 인해 생리적인 기능이 쇠퇴하면 인지적 정보 처리 속도 및 근육의 협응성 등을 포함하는 반응 시간의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반응 시간은 보행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골절,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는 낙상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자극이 동작에 동원되는 여러 기관과 근육에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운동에 동원되는 기관과 신경계 간의 협응력이 향상됩니다. 신체 활동을 지속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반응 시간이 빠르고 체력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반응 시간이 더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또 보고되어 있는데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12주간의 유산소 운동 실시 후 전신 반응 시간이 대부분 다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동물 실험에 있어서 운동 중에 운동 감각의 대뇌피질 흐름이 증가되었고 신경 전달 물질이 향상된 것이 인지적인 정보 처리 속도 및 근신경의 협응력을 증진시켰다는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진 노인들의 평형성 및 반응 시간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중추신경계 정보 전달 능력의 개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반응 시간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운동으로 자극을 받으면 반응 시간이 단축되고 신체의 제어 능력 및 협응력이 향상되는데요. 운동을 통해 반응 시간을 변화시키고 신경 조절 기능을 변화시켜 협응력과 조종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인의 운동 효과로는 이렇게 신체적인 효과가 있습니다.